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초입니다. 1월 31일입니다. 벌써 26년 1월달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계좌는 빵빵해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강의는 차트 매매 스킬 8번째입니다.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예전에 제가 뭐 설명도 했지만 한 번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차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격도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자, 어제 미국 지수는요, 좀 혼조세로 이루어졌죠. 좀 복잡했어요. 하락폭이 좀 있다가, 하락폭이 좀, 나스닥을 볼까요? 하락폭이 좀 있다가, 보시면, 조금 이제 줄여 나갔죠. 케빈 워시 쇼크.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금, 은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면서 기술주와 반도체 중심으로 큰 폭의 좀 조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우지수도 0.36% 하락, 나스닥 보시는 바와 같이 0.94% 하락했고요. S&P 500도 0.43%,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정을 줘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87%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주가 성장주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케빈 오씨의 지명이 이런 상황을 좀 불러왔다라고 보는데, 케빈 오씨의 지명은, 왜냐면 예전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의 어떤 행적을 보면요, 매파적인 이력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긴축 통화를 정책을 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베팅을 했죠.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되고요.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장 후반에 셧다운 우려는, 아마 저기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민주당과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2주간의 잠정 예산안 합의로 어떻게 보면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뭐 시장이 혼조세로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금과 은은 패닉세, 은이 한 30% 빠졌다고 해요. 좀 너무 과하게 올라왔죠. 어쩔 수 없는 조정이 과하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격이 벌어졌으니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또 아까 얘기했던 달러 강세가 트리거가 돼버린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청산 물량, 강제 청산이 된 거예요. 마진 콜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까지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미국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죠. 이 데이터가 시장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매파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케빈 오씨를 이제 지명을 했지만, 또 이렇게 PPI가 또 안 좋게 나왔던 얘기죠. 전년 대비 예상치가 2.8이었는데 3.0이 나왔어요.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전월 대비도 마찬가지 0.2였는데 예상을 했는데 0.5. 근데 여기에서 군원 PPI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군원 PPI가 예상치가 0.2였거든요. 전월 대비. 근데 0.7까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자 단가에서 물가 압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나중에는 소비자 물가 CPI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연준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죠. CPI를. 그렇죠? CPI하고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면 높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런 금리 인하 지연에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물가 지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원래 시장이 기대하던 3월 또는 상반기 이내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기업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문제를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주식의 주가의 하방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상승은 어떻게 보면 기술주와 코스닥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코스닥이라든지 우리 증시는 어저께까지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조정을 주기도 했지만 아주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다면 좀 조정받고 그러면 국내 증시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이제 고객 예탁금도 체크를 해야 돼요. 고객 예탁금 그것도 체크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감소를 하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케비노 씨. 케비노 씨는 쿠팡 사회이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파적인 성향이 부각되면서 금값이 10%, 은값이 30%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도 83,000달러 이내로 아래로 밀렸고요. 지금 시장은 이 사람에 대한 매파적인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본래 매파의 본능이 나올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매파였는데 AI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 원가가 낮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논리를 펴고 있어요. 케빈 씨는 우호적인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어떤 교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조건 저금리 예스맨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연준에 대한 개혁, 솔직히 이게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런 1950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전쟁에 필요한 자금들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자꾸 금리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얘기하니까 올린다라는데 연준은 올린다라는데 재무부가 제동을 걸었죠. 그래가지고 195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준과 합의를 했어요. 이제 연준의 독립성, 재무부하고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하고 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케빈 씨는 왜 재무부하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상황이 아니라 얘기하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연준이 워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생산성 기반의 저금리를 지지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옛날에 매파였지만 AI와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간다. 물가 상승이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만 안정적이면 저금리를 유지해도 된다라는 어떤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저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준이 솔직히 너무 지나치게 데이터에만 지금 몰입돼 가지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뭐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기준금리는 좀 낮게 가져가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대해진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이거를 빠르게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달러 강세 뭐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유동성을 좀 축소가 되고 뭐 그렇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물 자산과 뭐 이렇게 이런 화폐 자산이랑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자. 전문가들은 지금 아직 케빈 오씨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 오늘 자꾸 케빈 오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앞으로 우리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경제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인다 대통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쪽에 더 치우치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으니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월 임기가 5월 달에 끝나요. 5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저금리 어떤 강성장 기조에 맞춰 가지고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준의 그 사람들 기존에 있던 연준 이사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이거는 케빈 오씨의 영향이 아마 그때 이제 어떤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겠죠. 자, 뭐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단기적인 인하냐,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갈 거냐. 또 하나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되면 이거는 워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진 못한다라는 거. 아직 아까 제가 PPI가 인상이 되면서 올라가면서 CPI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지금 PPI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CPI까지 전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워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가 또 막 저기 하겠죠. 이런 전체적인 압박에 압박에 금리를 무조건 낮춘다면은 시장은 또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됐다 이렇게 뭐 저기 하고 그러면 또 국채 금리가 또 폭등을 하고 뭐 이런 또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미 증시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케빈 오시라든지 또 셧다운 합의라든지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코스피 먼저 볼게요. 자, 코스피는 딱 두 번 1월 한 달간 이틀만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는 이틀만 하락을 했고요. 자, 5,224로 마감을 했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어제 보니까 하이닉스가 90만 원을 넘어갔더라고요. 90만 원을 넘어갔어요. 93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뭐 엄청난 상승장이죠. 뭐 지금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도 상당히 많이 강하게 들어온 장세인데 뭐 어제 우리 코스닥은 보면은 하락이 좀 이루어졌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많이 이렇게 많이 주가와 이평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강의 주제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자, 뭐
지금 시장은 뭐 그냥 불장입니다. 불장. 예, 불장 상당히 엄청난 불장이고요. 뭐 코스닥도 6일 동안 그냥 거침없이 그냥 쭉쭉쭉쭉 올라왔죠.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어제도 기관은 1조 코스닥에서 1조 3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엄청나게 매수했죠. 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보다 기관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지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가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간 거 많아요. 예. 그렇지만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뭐 지금 뭐 샌디스크가 그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로 해가지고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예. 시간에서 20% 가까이 폭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이어지면서 그냥 반도체 섹터에 그냥 쫙 그냥 끌어올렸죠. 그냥 하드 캐리를 했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제약 쪽 2차 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자동차, 현대차도 어제 뭐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관세 리스크도 좀 있었죠. 뭐 한미 관세 협상 뭐 지금 뭐 아직 그냥 협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화를 하러 회동을 했어요. 레트닉 상무장관하고 회동을 했지만 결론 없이 끝났다고 해요. 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게 그 관세 인상 압박이 여전히 높죠. 지금 뭐 대화로 뭐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뚜껑을 열어봐야죠. 코스피 5천하고 또 어떤 이 시장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를 보면 이제는 이제 어떤 저는 기관 조정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옆으로 좀 행보해주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했죠. 어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 코스닥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밀렸죠. ABL 바이오가 축을 이루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저번에 한번 흔들렸잖아요. 알테오젠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알테오젠을 건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알테오젠으로 흔들어 버리면 이거 코스닥 시장이 진짜 더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로 좀 옮기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밀렸어요. 그쵸? 다 밀렸습니다. 대부분 다 밀렸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스닥 150 지수에서 150에서 어떤 놈들이 많이 밀리고 낙폭 과대가 이루어지고 그럼 기관이 그쪽에서 어떤 쪽으로 진입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쪽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150 대형주들의 어떤 보면은 가격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커졌죠. 어쩔 수 없어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탁금도 100조의 방향. 이거 이제 어디로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줄어드냐. 스마트 머니의 이동인데 예탁금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밀리면 유동성의 어떤 파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수가 버텨줘야 돼요. 지수가 밀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간 유동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격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격도 60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60. 여기 뭐 이격도는 여기에다가 뭐 지표 추가해서 이격도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격도.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 중에 저는 60만. 이게 뭐냐면 이격도 5일 이격도 가지고 할 거냐, 10일 이격도, 20일, 60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0 가지고 설정을 했습니다. 60. 예, 60 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 그냥 조금 편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뭐 다른 것들 다 잘 올라가가지고, 예.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추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110하고요, 90하고 이렇게 라인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라인은 어떻게 설정하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기준선 설정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100도 있고, 예, 90, 110도 있죠. 예, 여기에다가 110 넣어주고, 기준 추가 90 넣어주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격이라는 건 뭐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제 밥초이 매매 기법에 가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예, 그쵸? 예, 주가와 21선의 이격을 이용한다면이라고, 예,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격이, 주가는 이평선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가격적인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을 건지, 예. 올라가면은, 예, 뭐 이평선은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가든 어쨌든 만나야 되거든요. 예, 이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여기도 많이 벌어져 있으니 내려오죠. 이평선을 만나러 내려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기준을 만드시면 돼요. 60으로 하시든 20으로 하시든, 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 이평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 이거는 이평선을 만나러 내려오는구나. 여지없이 만나러 내려오죠. 그쵸?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적인 상황으로 가져가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차트 매매 스킬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죠. 자, 이게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자, 파동 한번 나왔으니 조정 한번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 그러면 이격도도 벌어졌으니, 이격도 벌어졌으니 조정 한번 줘야 되니까, 아,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이 110을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이격을 좁히면 매수를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진짜 파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정배열이 됐으니, 진짜 파동이 됐다.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벌어져 있다. 예, 많이 벌어져 있다. 주가와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예, 이거를 좁히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세로 선을 갖다가 딱 보시면 자, 여기 100을 돌파하는 자리, 예, 이 자리, 이런 자리, 100을 돌파하는 자리라든지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강하게 슈팅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등을 하면 당연히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니까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이 장대 양봉을 딱 이렇게 길게 내놓으면 이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아,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여러분들이 매도를, 아, 이렇게 딱 떴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뭐 여기에서 꺾이든지 다이버전스가 발생된 걸 이용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하시려면 RSI를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표를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 나중에는 이게 없어도 돼요.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 매도를 준비할, 예,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요렇게 이게 이격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나중에는 지금 당장에는 지표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100을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시 110을 이탈하며 매도하는 자리다. 이렇게 반대로 90까지 내려가면 과매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뭐 여기에다 색상 요것도 집어넣어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색상 여기다 90 넣어주고요. 여기다 110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색깔이 왜 안 들어가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110, 90 이렇게 넣어주면 색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럼 침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배열 초입에서 하시고 정배열에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데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도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자리 꼭 기억하시고 역배열에서 처음 파동은 조정을 준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절이 이제 명절이 달력이 안 보이니까 연락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2월달 다음 달이 2월달이니까 명절 선물 세트 많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 한 개도 가능해요. 보시면 어제 이제 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난리네 난리. 지금 뭐 잠깐만요. 네, 뭐, 초인종 들어오고, 자, 뭐, 명절 선물 세트 이렇게 있고요. 선물형이 있고, 실속형이 있고, 또 여기 보면 굴비 선물 세트도 있고요. 굴비 맛있습니다. 제가 맛없으면 보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물 세트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많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나만 좀 제가 이제 또 이거 얘기 안 했네.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뭐 제가 말씀드린 리노공업, 그쵸? 그 다음에 HPSP, 제주반도체 다들 잘 나왔어요. 제주반도체 이렇게 다 급등 나오고 이런 상황은 나왔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공부할 종목 삼천당 제약은요.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50만 원까지 제가 1월 10일 날 얘기했거든요.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강의 때 이때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거의 뭐 여러분들 100%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줄이셔도 되고요. 제 다음 목표가는 좀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심 종목입니다. 자, 아마 월요일 날은 좀 반도체 쪽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조정을 주면 한번 조금 눌림에서 잡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월봉을 보고 이제 5월선이 어디에 책정이 됐는지 5월선까지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아시겠죠? 5월선까지 내려온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제우스가 돈이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 대금이 약 한 3,5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눌림목들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5일선을 캔들이 이탈하면 11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심플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무조건 사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산일전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슬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왜냐면,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순환매가 테마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